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경사면에서의 응력 파트에 있는 예제 2.1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챕터에 예제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2.13이랑 2.14가 있는데 이거를 강의를 이제 나중에 들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올라오는 것들을 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바로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2.14는 좀 나중에 올릴 겁니다. 왜냐면 2.13은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챕터가 맞는데 2.14의 경우에는 이제 열응력에 대한 개념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열응력은 이제 최근에는 강의 계획이 없어서 열응력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14를 열과 이제 경사면을 조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예제 2.13을 할 건데 얘는 문제 자체는 쉽긴 한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 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서 다 설명한 걸로 이해는 될 수 있고요.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데 다 풀어도 그래서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풀이는 좀 짧게 가져가고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재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료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재료로 있는데 물체는 두 개예요. 플라스틱 재료로 쓴 물체가 두 개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얘와 얘를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하나를 만든 거죠. 두 개의 물체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합을 딱 시킨 다음에 하나의 구조물, 하나의 물체로 만든 거고 얘를 압축력 P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누를 겁니다, 제가. 근데 어떤 힘으로 누르냐? 35kN으로 누른다고 해요. 그때 이 재료라는 건 이제 플라스틱 얘네들을 말합니다. 얘네들의 허용 압축 응력은 7.5, 허용 전단이 4.0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재료마다 파괴되는 응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값 응력보다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재료가 여기선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 재료의 허용 압축 응력, 즉 얘가 수직 응력이에요. 수직 응력을 7.5까지 버텨요. 그리고 전단 응력이 4.0까지 버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경사면 응력에서 배운 게 그거죠. 이렇게 P를 이렇게 탁 누를 때 이렇게 수직에서도 이렇게 응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경사면에서도 이렇게 응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전단도 생기고 수직도 생기고. 근데 이때 이 수직과 전단이 7.5와 4.0이 생기는 순간 이게 빡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접착 이음, 얘는 뭐냐면 이걸 말해요. 접착되어 있는 이음부. 얘는 압축이 50이 전단이 3.5를 버틴대요. 52가 아니라 5.2죠. 5점이 3.5를 버틴대요.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수직응력,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5.2, 전단응력이 3.5가 넘어가는 순간 이 이음부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총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물체가 안전하냐라는 걸 물어보려면 두 개 체크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이 플라스틱이 안전하냐, 얘네들이. 즉 얘네들의 걸리는 응력이 7.5와 4.0을 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접착부, 얘는 안전하냐. 이 둘이 떨어지진 않냐. 그래서 얘가 5.2, 3.5를 넘냐 안 넘냐,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플라스틱 자체가 부서지냐, 그리고 이 두 물체의 연결부가 부서지냐, 이 두 개 체크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체크하냐? 이제 응력은 시그마는 보통 A분의 P, 뭐 간략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이 있잖아요. 얘는 버티는 만약에 응력이 정해져 있어요. 재료마다. 그럼 시그마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적 A가 클수록 버티는 힘도 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이제 재료마다 정해져 있어요. 버티는 시그마 값은. 그러면 내가 큰 물체를 지을수록, 면적이 큰 물체를 지을수록 버티는 힘이 커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게 최소폭 B예요. 재료와 접착 이음이 이렇게 응력을 견딜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kN의 힘을 버틸 수 있으려면 얘가 그럼 면적이 얼마나 커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버틸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커야 하냐를 묻는 거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폭의 제곱, B의 제곱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이 얼마나 되냐를 묻는 건데
뭐 최소폭 B를 물어보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제가 두 개를 체크해야 한다 그랬죠. 재료부 하나랑 접착 이음부 하나. 먼저 이제 재료부 하나를 체크를 해볼게요. 재료부 먼저, 재료 있는 쪽. 자, 재료부 보시면은 일단 허용 압축 응력이 7.5래요. 얘를 보통 이제 우리가 시그마 allow라고 씁니다. 얘를 이제 시그마 allow. 이제 allow가 허용이라는 뜻이잖아요. 허용하다. 수직 응력을 허용하는 정도. 그리고 얘도 이제 타우 allow라고 보통 써요. 자, 그렇다면 이 재료가 안전하냐, 이 플라스틱, 이 재료 부분이 안전하냐라는 거를 체크하려면은 이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수직 응력의 경우 시그마 맥스 값이 시그마 allow보다 작으면 돼요. 자, 한국말로 설명을 해보면은 이 시그마 allow는 이 재료가 견디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 얘는 내가 흰 피를 줬을 때 이 점이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직 응력입니다. 얘는 견디는 능력이고요. 견디는 능력 이고요. 이 시그마 X는 내가 흰 피를 줬을 때 받는 능력입니다. 받는 능력. 그럼 사실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견디는 능력이 받는 능력보다 크다면 얘는 안전한 거잖아요. 더 잘 견딜 거니까. 그럼 이 견디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문제에서 자주 보는 허용 압축과 허용 전단입니다. 이 허용이 바로 이 물체가 견디는, 즉 재료마다 정해져 있는 그거고요. 받는 능력은 뭐예요? 받는 능력? 받는 능력이 여러분이 구한 그 경사면에서의 응력인 겁니다. 아니면 수직 응력 A분의 P.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는 능력을 계속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시그마 allow는 아래에다 좀 쓸까요? 아래에다 쓰죠. 시그마 allow는 7.5라 그랬죠? 7.5 압축 응력. 그리고 이 시그마 맥스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시그마 맥스. 자, 이 플라스틱 재료의 최대 수직 응력은 몇인가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겁니다. 저번 챕터에서 이 슬라이드를 했었죠.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했을 때 최대 수직 응력은 어디서 생겼냐? 세타가 0도일 때 생겼습니다. 세타가 0도일 때. 이 시그마 세타, 얘가 이제 맥스 값이 되는 거죠. 0도일 때. 얘는 시그마 X랑 똑같습니다. 즉 A분의 P랑 그냥 똑같아요. 아, 얘가 힘을 받으면 이 재료가 수직 응력을 받을 텐데 그때 최대값은 시그마 X일 거구나.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앞에서 구한 경사면에서의 응력 있잖아요. 그 경사면에서의 응력은 뭘 구한 거냐면은 이 한 점을 찍었을 때 이 한 점을 찍었을 때 얘는요 무수히 많은 수직 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 힘패 때문에 얘가 이제 A분의 P가 될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하지만 이 대각선 방향으로도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A분의 P만 구해왔던 거고 이 수많은 수직 응력 중에 최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세타는 45도일 때 최대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한 점이 전단 응력을 받고 있어요. 전단 응력을 되게 무수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지금 제가 간략적으로 6개 그렸죠? 이 6개 중에 최대는 어디냐? 세타가 45도에 위치한 얘가 최대일 거라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력은 여러분이 구한 게 막 45도, 0도, 30도, 60도, 90도 막 이런 걸 구했잖아요. 경사면 응력에서. 그게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응력 중에 수직 응력의 최대값은요. A분의 P인 거죠. A분의 P, 즉 시그마 X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 P는 35kN이 되고요. A는요. B제곱이 되죠. B제곱. 얘를 파란색으로 쓰면 35분의 이제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하나가 나오죠. B제곱은 뭐보다 크냐면 35분의 7.5 단위도 써줄까요? 메가파스칼 분의 35kN. 계산은 이제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허용 압축을 이용해서 구한 식이 이겁니다.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허용 전단 해볼게요. 허용 전단도 똑같이 타우 맥스는 타우 얼로우가 될 거예요. 이 재료가 받는 어떤 전단 응력이 있는데 걔가 견딜 수 있는 거, 얘가 이제 견디는 능력이라 그랬죠. 이 얼로우가 견디는 능력은 4.0 메가파스칼입니다.
4메가파스칼이라고 쓸까요? 4메가파스칼이에요. 여기 4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맥스 값은 언제냐? 이 재료가 받고 있는 최대 값은 언제냐? 앞에 구한 이 상태죠. 지금 45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응력이 얘와 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점이 받고 있는 응력은 무수히 많고요. 이 응력을 이렇게 뽑아왔을 때 그린 게 얘고 이 응력을 이렇게 이 상태로 뽑아온 게 바로 얘입니다. 하지만 얘랑 얘는 겹쳐서 존재를 해요.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하려고 간단히 뽑아왔을 때 이렇게 내면만 한번 뽑아온 겁니다. 그러면 수직 응력이 최대일 때는 이 방향들이고 전단 응력이 최대,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가 얘죠. 전단 응력이 최대일 때 필요한 거는 이 상황이고 전단 응력 최대는 2분의 시그마 x죠. 그럼 전단 응력 최대는 2분의 시그마 x입니다. 얘가 2분의 시그마 x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해보시면은 2분의 시그마 x니까 얘는 지금 이 시그마 x가 b제곱분의 35였죠? 그냥 이걸 2로 나눈 2b제곱분의 3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은 정리해보면은 8메가파스칼 분의 35가 되겠네요, 얘는. 자, 이거는 이제 암산이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얘 넘어가고 4 이렇게 오고 분모 2 남은 거랑 곱해서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재료는 여기까지 하고 최종 계산은 이제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뭐 재료 끝났어요.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거에 대한 식을 다 냈고 이제는 이음부는 안전하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음부. 자, 이 이음부가 안전하냐를 물어보려면 이 이음부가 받고 있는 응력을 구해야 되죠. 이 이음부가 받는 응력을 구하는 방법이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일단 경사면 각도를 줘야 되는데 이 각도가 이제 문제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40도라고 돼 있거든요. 40도. 여기다 표시할까요? 여기가 40도예요. 자, 근데 그럼 40도가 경사면에서의 응력 각도 세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래서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건데 제가 경사면에서의 각도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경사면의 법선 벡터와 그리고 이제 수직면, 이 수직면 있죠? 이 수직면의 법선 벡터 이렇게 얘네 둘의 각도예요. 즉 여기다 그려보면은 얘와 얘의 각도 이게 세타죠. 근데 지금 이 각도가 40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90도인 게 보이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90도예요. 그리고 이 각도가 지금 세타입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의 억각이에요. 지금 이 벡터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에 억각입니다. 지금 세타가 잘 보시면은 얘와 억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런 모양이죠? 세타 40도, 90도, 40도, 여기가 세타 하면은 세타는 50도입니다. 50도. 즉 경사면의 각도는 50도고 문제에 있는 40도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 각도 세타는 50도 여기 적어줄게요. 세타는 50도입니다. 자, 이때 이음부가 받는 응력은 몇일까요? 그럼 이제 50도에 대한 경사면 응력 공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공식 어떻게 됐죠? 한번 다시 써보면은 시그마 세타는요. 제목을 먼저 달아줍시다. 얘는 이제 이음부 구해보면은 시그마 세타는요 2분의 시그마 x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입니다. 그쵸? 그리고 타우 세타 뭐였죠?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그리고 사인 2 세타입니다. 그 경사면 응력 구할 때 부호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해서 얘는 이제 크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호는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2분의 시그마 x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얘 먼저 구해보면은 세타가 50이라면서요. 그럼 코사인 2세타는 100이 되겠죠. 코사인 100도. 코사인 마이너스 100도가 돼야 되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100도. 이 세타의 각도 자체는 좀 주의를 해줍시다. 세타가 마이너스 50도였네요. 세타가 마이너스 50도. 왜냐면 법선 벡터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은 이 축 기준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이러면 마이너스로 각도를 매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아야지 플러스 각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돌아야지 마이너스 각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삼각함수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를 한번 구해보면요. 파란색으로 얘는 2분의 시그마 x. 시그마 x가 아까 a분의 p였죠. 이게 그럼 b제곱분의 p가 되고 2b제곱분의 p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00도.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100도는 100도랑 똑같네요. 100도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얘도 똑같이 타우 세타는 마이너스 2b제곱분의 p, 그 다음 사인 2세타는 사인 100도죠. 사인 마이너스 100도죠. 뭐 사인 마이너스 100도는 사인 100도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치고 그럼 사인 100도라고 써줍시다. 이렇게. 그럼 얘네는 뭘 견뎌야 되냐? 이게 접착 이음에 걸리는 응력이고요. 허용 압축이 5.2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5.2보다 작아야 돼요. 메가 파스칼.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3.5보다 작으면 되네요. 이게 3.5 메가 파스칼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P 다 나와 있고 앞에처럼 이제 B 제곱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B가 뭐가 나오냐면은 B는 71.2mm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제가 B를 완전히 부등식을 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제 고비가 하나 있을 거냐면은 지금 B에 대한 부등식이 4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4개 중에 뭐가 이제 우리의 답이 되는 B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지금 최소폭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B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값을 뽑아야지 답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최소폭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4개의 값 중에 최소값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4개의 값 중에 최대값을 뽑아 와야지 최소폭 B가 돼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값이 4개가 나왔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답은 B가 뭐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답은 B가 2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답은 B가 3보다 커야 되고, 네 번째 답은 B가 4보다 커야 돼요. 라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최소폭은 뭘까요? 이때는 4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지 말라는 건 최소폭이라고 이 4개 중에 최소값 1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최소폭은 4가 되냐?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이 부등식. 여러분이 구해온 B값. 이 값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식의 경우 B는 1이 넘어야지 여러분이 구한 첫 번째 응력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식 B가 1이 여기서 나왔다 치면은 B는 1보다는 커야지 이 수직 응력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B가 2보다 크다는 게 나왔다? 그럼 전단 응력을 버틸려면 최소 2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폭으로 1을 선택해서 이 재료를 1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폭을. 그러면 수직 응력은 견뎌요. 얘는 B는 1보다 크다는 공식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2보다 커야지 견딘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1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버리면 얘를 못 견디는 게 돼버립니다. 다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가 1보다 커야지 버티고 얘가 2보다 커야지 버티고 얘가 3보다 커야지 버티고 얘가 4보다 커야지 버틴다면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 4로 만들어야지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왜 최소폭 B라고 했냐? 이 최소폭 B는 이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이 아까 B가 1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크고 4보다 크다라는 4가지 식 중에 4보다 크다라는 식을 뽑아 왔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지 4는 돼야지 나머지 4개를 다 버티니까요. 이 최소폭 B는 뭐냐면 사실 4가 아니라 5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부등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B는 4도 되고 5도 되고 뭐 100으로 지어도 됩니다. 그쵸? 뭐 200도 되고요. 버티는 데는 지장이 없죠. 200이 돼도. 그 중에 최소폭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 최소폭은. 그러니까 4부터 200까지 요런 애들 중에 최소는 4죠.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 재료 허용압축 허용전단 접착의 허용압축 허용전단 구한 4가지 중에 최대 B를 뽑아 오시면 되는 겁니다. 쓸 때는. 좀 헷갈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예제 2.14는 이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재료역학 좀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